안녕하세요. 정철 시계프입니다. 정철 10단. 오늘 클리앙에서는 이 사진이 추천글 탑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IP 의전한다고 하루 종일 폭염과 땡볕에 지친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이 장면을 본 학부모는 가장 쇼킹한 장면이라며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우스 코리아 퍼스트 레이드라는 문구까지 함께 잡아서 이것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풀 버전은 이거죠. 그런데 김건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구를 일부러 잘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쳐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 놀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열했던 스카우트 대원만 고생한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되었던 초중고 관악단 100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오마이뉴스가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개영식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투입된 관악단 100명이 있었는데 대통령 온다고 검색대 만들어서 애들을 일일이 수색했고 그러는 바람에 입장하는 데만 1시간 넘게 땡볕에서 대기를 했다. 이후 천막으로 돼 있는 대기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동식 에어컨 한 대와 선풍기 한 대만 있었답니다. 테이블 의자가 부족해서 대부분이 바닥에 앉아서 부실한 밥을 먹으면서 그 찜통 같은 천막 안에서 대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돌발 상황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기실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관악단 버스 3대마저 현장으로부터 2-3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쯤 주최 측에서 VIP가 들어와야 하니 무대 뒤편으로 차량을 전부 빼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관악단이니까 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기들은 버스에 갖다 놓고 몸만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걸 다 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8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4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관악기를 불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대통령 먼저 퇴장한다고 차량 통제가 됐고 또 1시간 반을 그 천막 안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이와 같이 온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참석으로 교통통제가 심해서 불편했다. 버스가 원래 위치에 있었더라면 버스에서라도 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대기실에 아이들이 앉을 의자도 없었고 모기도 많았다. 개영식의 공연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대기하면 에어컨도 나와서 시원하고 컨디션도 좋아서 어지러움증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대통령이 온다고 버스 빼달라고 저 멀리 갖다 놨고 그래서 아이들 100명이 총 9시간 30분 동안 그 천막 찜질방 안에서 생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그 차량 통제가 대통령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였다라는 개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래도 고생을 하겠다고 온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연팀은 아니잖아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난민 캠프에서는 각자 도생에 오로지 VIP 의전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아이들의 고통과 고생을 활용해 먹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대통령실은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안전관리 책임이다 라는 간교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지방정부가 말아먹은 거야. 지금부터는 우리 윤석열 중앙정부가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윤석열, 김건희가 등장해서 지원 약속하고 광 팔았던 거 다 잊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일반 물을 가지고 온수네라고 했던 거 잊으라는 겁니다. 또 대회가 열리기 전에 기자가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나올 수 있다. 폭염 대비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이상민은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거 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전에 여가부가 새만금 잼버리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발표한 거 그래서 막 기사 나온 거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조목조목 짚으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거 2달 전에 조직위가 폭염 예산 93억 원을 추가 요청했지만 중앙정부가 묵살했던 거 다 잊으라는 소리입니다. 다 잊고 지금부터 1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촤, 편합니다. 자, 새 출발 새 기분으로 나온 윤석열의 첫 지시는 냉동버스와 탑차를 무제한 투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30대 버스가 투입됐고 냉방버스 타니까 시원해요. So cool. 이렇게 개선 조짐이 보이는 잼버리로
언론상에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얼음 하나 구하겠다고 바가지 요금에도 땡볕 아래 줄 서고 있는데 현장 최고 책임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에어컨이 빵빵 나온 곳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기 퇴소하는 국가들은 이어지고 막 설치된 그늘막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참가자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지금 죄다 노숙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외국 청소년들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조롱 밈이 퍼지고 있습니다. 텐트 주변에 물 웅덩이가 가득한 것을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빗대고 조롱하고 숙소에 가려면 입수는 필수다. 그리고 잼버리 그 서틀버스를 기다리면 이렇게 땡볕에 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그 버스는 인도 기차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거기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니까 죄다 붙어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땀은 비오듯 하고 이 사과 하나가 한국인의 점심이라고 한다. 쓰레기 더미를 두고 한국은 정말 깨끗해 라고 조롱합니다. 이미 망했어요. 끝났어. 경제적 효과 6천억?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가 얼마가 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이 잼버리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영국 스카우트가 철수했답니다. 그 4,500명이 호텔에 지내다가 13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유, 경제효과 났네. 호텔 경제효과. 자, 영국은 왜 떠납니까? 개선의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개입한다고?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개입해서 막 공사하고 돈 투입하고 뭐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며칠 남았는데 지금. 자, 탈출은 지능순이죠. 이제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리기 힘들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저분의 말처럼 준비가 사전에 안 됐다는 겁니다. 리허설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잼버리 리허설인 프렛 잼버리를 작년에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초에 똑같은 기상 조건에서 이것을 진행했다면 그늘막이 엄청나게 더 필요하구나. 물 웅덩이 이거 심각하네. 배수시설 막 충해야 돼. 그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해. 아니면 이거 망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라는 판단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2,000명 데리고 하는 리허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가역적으로 망한 겁니다. K방역으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잼버리로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됐어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것을 예견하고 지적했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발과 동시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소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잼버리 행사 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부처가 총력을 다해 준비해도 부족한데 여가부가 폐지해 다음 부처에서 새빵살이 시킨다고 하니 초조에 당시 국감 때도 집중해서 질의를 했었다. 곧 내 자리가 없어질 판인데 무슨 일을 챙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었어야 할 프렛 잼버리를 열지 못했고 지금의 이 상황은 예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꼼꼼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국격 추락, 나라 망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후진국이 됐고 자, 이 후진국에서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사회 곳곳에 있었던 소금과 같은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낙지부동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난민 캠프화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맞지?